진짜 엄청 크다. 처음 봐요. 아, 그 정도는 아닌데. 한 번만 더 확인해봐도 돼요? 재수 씨, 괜찮겠어요? 네. 너무 괜찮아요, 우석 씨는요? 저야 감사하죠. 저는 정우석, 올해 47살입니다. 구청 민원과에서 일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아내 소진이와는 같은 구청에서 만나 결혼했고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소진이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올곧고 바른 성품에 누구에게나 친절하죠. 세무과에서 일하는 그녀는 업무도 완벽하게 처리하는 능력자입니다. 다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무색무취 같다고 해야 할까? 여자로서의 욕심도 그런 쪽에 관심도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안정적인 일상을 원하는 그런 아내였죠. 저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1년 전 제 사촌 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5살 어렸고 저를 친형처럼 따르던 동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동생은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조금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친척도 많지 않았고 친구들도 멀리 있어서 상주석에는 동생의 부인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우석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그녀.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동생한테 들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지연이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대. 친척도 없고 나밖에 없어. 사실 저는 지연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부부끼리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지연은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생 곁에 있을 때는 행복해 보였죠. 그런 그녀가 이제 혼자가 됐습니다. 재수 씨,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동생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네, 알고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지연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동생이 떠나고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과장님, 오늘부터 우리 구청에 공무직 기간제 분이 오신대요. 그래, 어느 과인데? 문화체육과래요. 그렇구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슬랙스 차림.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재수 씨? 여자도 저를 알아봤는지 걸음을 멈췄어요. 우석 씨, 재수 씨, 여기서 일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색한 미소를 짓는 지연. 장례식장에서 봤던 창백하고 수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예뻤습니다. 하얀 도자기 같은 피부, 가늘고 긴 목선, 블라우스 사이로 살짝 보이는 쇄골. 승무원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역시 몸매가 남달랐어요. 낯선 공간에서 보니 완전 다른 느낌이네. 저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잘하셨어요.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우석 씨. 그럼 업무 파이팅 하시고요. 네. 언니는 잘 지내시죠? 응. 아, 소진이요? 네, 잘 지내요. 다행이에요. 한번 인사하러 가야 하는데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지연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안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아, 우석 씨, 재수 씨, 몇 층이세요? 3층이요. 저도 3층인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 은은하게 퍼지는 향수 냄새. 지연이 파일을 가슴에 안고 서 있었는데 그 순간 제 시선이 그녀의 옆모습에 닿았습니다. 역시 예쁘네.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땡. 3층에 도착했어요. 먼저 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연이 먼저 내렸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따라 내렸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재수 씨잖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트레이를 들고 반찬을 담는데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지연이 보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떠들며 먹는데 지연만 혼자였습니다. 작은 몸을 움츠리고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외롭겠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재수 씨. 네. 지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 드세요? 같이 먹어도 될까요? 아, 네, 괜찮아요. 지연은 어색한 듯 하면서도 반갑게 자리를 권했고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트레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입맛 없으세요? 잘 안 드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원래 적게 먹어서요. 너무 마르셨어요. 팍팍 좀 드셔야죠. 네. 지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러지?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지연을 힐끔거렸습니다. 작은 입으로 조심스럽게 밥을 먹는 모습, 가끔 머리카락이 앞으로 넘어오면 귀 뒤로 넘기는 모습, 그 모든 게 예뻤습니다. 우석 씨, 네, 오늘 같이 먹어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언제든 같이 먹어요. 정말요? 네, 혼자 드시지 마시고요. 정말 감사해요.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안쓰러웠어요. 그래, 이건 동생 때문이야. 동생 부인이니까 챙겨주는 거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처음엔 제가 먼저 찾아갔고 며칠 지나자 지연도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우석 씨, 오늘도 같이 드실래요? 그럼요. 구내식당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저는 지연의 걸음걸이를 보게 됐습니다. 똑똑똑 마이너스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승무원 출신답게 자세가 곧았으며 걸음걸이도 우아했습니다. 정말 예쁘긴 예쁘다. 아니, 안 돼. 저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지연과 마주쳤어요. 우석 씨. 아, 재수 씨. 어디 가세요? 복사하러 가는 길이에요. 복사실이요? 저도 마침 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가시죠.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왔어요. 함께 복사실로 향했고 좁은 복사실 안에서 지연이 복사기 앞에 서서 서류를 넣고 있었어요. 몸을 약간 숙인 자세에서 블라우스가 뒤에서 당겨지면서 몸의 라인이 드러났습니다. 가는 허리, 그 아래로 이어지는 곡선. 미치겠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좁은 공간이라 어디를 봐도 지연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다 됐어요. 지연이 돌아서며 밝게 웃었고 그 미소에 제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우석 씨는 복사 안 하세요? 아, 저는 나중에 할게요. 급한 거 아니라서. 그래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네, 가세요. 지연이 복사실을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나 진짜 왜 이러는 거지? 그 후로도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새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연을 찾게 됐어요. 재수 씨, 커피 드실래요? 민원과에서 문화체육과로 걸어가는 제 발걸음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지연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석 씨, 네, 좋아요. 그 웃음을 보고 싶어서 자꾸 찾게 됐습니다. 재수 씨, 이거 혹시 도움 필요하세요? 아, 네. 사실 잘 모르겠어서.
지연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고 저는 그녀 옆에 서서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지연의 체온과 은은하게 퍼지는 샴푸 향. 좋은 냄새다. 우석 씨? 아, 네. 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우스를 잡으려는 순간 지연의 손과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해요.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차갑고 가늘고 여자의 손. 괜찮아요. 제가 실수했어요. 지연이 손을 움츠렸고 저는 마우스를 잡고 설명을 이어갔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방금 느껴진 그 부드러운 감촉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왔어? 저녁 먹어. 소진이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놨고 저는 식탁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응, 고마워.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지연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점심때 웃던 모습, 복사실에서 봤던 뒷모습, 손이 부딪혔을 때의 감촉까지.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당신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아니, 별일 없는데?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네. 뭔가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소진이 신기하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그래,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아침에 콧노래도 부르던데? 에이, 무슨. 저는 얼버무렸지만 사실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한 여자가 생각나서 설레는 거였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왜 이러는 거지? 동생 부인인데, 재수 씨인데, 그냥 안쓰러워서 챙겨주는 건데. 그런데 왜 자꾸 여자로 보이는 거지? 하지만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연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석 씨. 네. 요즘 제가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에이, 별 말씀을요. 매일 같이 밥 먹어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적응하실 때까지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지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거짓말로 덮지 않았어요. 우석 씨, 제가 챙겨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한번 언니한테 인사하러 가야 하는데. 그래요, 한번 같이 봐요. 하지만 사실 저는 소진에게 지연 얘기를 자세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하기가 꺼려졌어요. 고마워요, 우석 씨. 정말. 지연이 눈을 내리깔며 작게 미소 지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지연이 서류 뭉치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류가 너무 많아서 시야가 가려진 것 같았습니다. 재수 씨. 네. 조심하세요. 앞에 계단이. 그 순간 지연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아!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지연을 붙잡았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우르르 쏟아졌고 지연은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지연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대답했고 저는 그녀를 안고 있는 제 팔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여린 몸,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 다쳤어요? 아니요. 우석 씨가 잡아주셔서.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큰 눈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죄송해요. 저는 황급히 지연을 일으켜 세웠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며 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방금 뭐였지? 지연도 같이 서류를 주우며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고마워요, 우석 씨. 큰일 날 뻔했어요. 천만에요.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네. 서류를 다시 정리해서 지연에게 건넸고 우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지연이 돌아서서 걸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까 느껴졌던 그녀의 체온이 아직도 제 팔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나는 건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제 품에 안겼던 지연의 모습, 가까웠던 그녀의 얼굴, 소원이 있다면 한 번만, 한 번만 품어보고 싶다. 저는 스스로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드디어 미쳤구나.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집에서 소진이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저녁 뭐 먹을래? 응, 뭐든 좋아. 편안한 주말 오후였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수 씨였어요. 응?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잠시 당황했어요. 전화를 걸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누구야? 아, 회사 후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통화 좀 하고 올게. 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보세요? 석 씨. 약하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재수 씨,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어디세요? 집이요. 혼자 있는데 너무 아파서. 119 부르셨어요? 아직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우석 씨밖에. 지연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갈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죄송해요. 주말인데. 괜찮아요. 지금 갈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당신,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응? 무슨 일인데? 회사 후배가. 급한 일이 있대. 좀 다녀올게. 주말인데? 무슨 일인데 그래? 소진이 의아해했지만 저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급한 거래. 금방 올게. 저녁은? 먼저 먹고 있어. 미안해. 저는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면서 지연이 보낸 주소를 확인했어요. 제발, 괜찮기를. 악셀을 밟았습니다. 지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재수 씨, 여기요. 침실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실로 달려가니 지연이 침대에서 배를 감싸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 괜찮으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죄송해요. 주말인데. 우석 씨 집에 계셨죠? 괜찮아요. 당연히 와야죠. 지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힘든 듯 배를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연 씨, 일어나지 말아요. 저는 서둘러 다가가 그녀를 조심히 들어 안았습니다. 몸이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조금만 참아요. 병원 바로 갑니다. 죄송해요, 우석 씨. 그럼 말하지 말라니까요.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그녀의 손이 제 옷깃을 꽉 잡았습니다. 살짝 떨리는 손끝이 느껴졌어요. 숨소리마다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조심스레 그녀를 안은 채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금방 가볼게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고 저는 악셀을 깊게 밟았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신호등의 붉은 빛이 번쩍이며 차 안을 물들였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지연의 얼굴이 아득히 희미하게 일렁였어요. 시간이 지나 수술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오셔서 괜찮아요. 의사의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되어 병실 불빛이 잔잔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지연은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이제 조금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곤히 잠든 지연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지연은 한참 후에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병실 불빛 아래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정신이 좀 들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초점을 잡지 못하더니 제 얼굴을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석 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왜 우석 씨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저한테 연락해줘서.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불 위로 손을 올려놓더니 힘겹게 숨을 고르며 작게 말했어요. 이상하죠. 아픈데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우석 씨였어요. 그 말에 제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마주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시선이 엇갈린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어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의 일정한 소리만 들렸고 그 속에서 저와 지연은 서로를 의식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연은 진통제 때문인지 어느새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병실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천천히 흔들리고 조명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선을 비추고 있었어요. 다행이다. 이제 괜찮겠지. 병실 문으로 향하려던 순간 무심코 다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머리카락이 살짝 흘러내려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손끝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넘겼습니다. 그제야 제 행동이 늦게 따라왔어요. 아, 실수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다행히도 지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르겠지 설마. 그렇게 병실을 나서며 저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조명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그 빛이 제 뒷모습까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병가를 냈습니다. 수술도 했고 회복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괜찮을까 혼자 있을 텐데. 결국 저는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아내에게는 민원 처리 때문에 늦는다고 말했고 직장에는 현장 점검이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반차를 내고 지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이상하게 빨리 뛰었어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석 씨. 놀란 표정 속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네, 조금요. 이제 거의 다 괜찮아요.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조금 맑아져 있었습니다. 회사분들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잠깐 짬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그냥 걱정돼서요. 지연은 잠시 말을 잃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비스듬히 가르고 있었어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걱정이 아니란 걸. 다음 날 오후 저는 병원 근처 죽집에 들렀습니다. 유리 진열대 안에 놓인 초밥과 전복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잘 안 먹는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전복죽 하나, 그리고 연어 초밥을 포장했습니다. 맛있는 거면 조금이라도 더 드시겠지.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여전히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침대에 기대어 책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석 씨? 식사하셨어요? 아직 이유 입맛이 없네요. 저는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사왔어요. 초밥이랑 전복죽이에요.
안 그래도 잘 안 드시는데 맛있는 거면 조금이라도 드시겠지 싶어서.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걸 일부러요? 그냥 근처에 들른 김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일부러 병원 쪽까지 돌아온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전복죽 뚜껑을 열었습니다. 고소한 향이 병실 안에 퍼졌어요. 와, 냄새 좋네요. 따뜻할 때 드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새 지연의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스치고 있었어요. 소진이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뭐 해? 오늘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 좀 치기로 했어. 그래, 오랜만이네. 너무 늦지 말고. 응, 금방 들어올게. 말은 담담하게 했지만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병원 근처에 도착하자 지연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 퇴원해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혹여나 길이 엇갈리세라 가속 페달을 밟는 발끝이 조금 더 깊이 눌려졌습니다. 다행히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막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짐이 정리되어 있었고 간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챙기고 있었어요. 우석 씨,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책임져야죠.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지연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얼굴빛은 한결 나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짐을 대신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지연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괜히 한 발자국 뒤에서 속도를 맞췄어요.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 푹 쉬세요. 네, 정말 고마워요. 병원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짐을 트렁크에 실은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지연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였을까요? 고개가 살짝 한쪽으로 기울었고 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에 부드럽게 닿았어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멜로디 하나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지만 그마저도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살짝 그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얀 얼굴 위로 그림자가 천천히 지나가고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숨결이 오르내렸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치겠네. 안아주고 싶다. 그건 외모에 대한 감탄이라기보단 오랫동안 눌러뒀던 감정이 불쑥 얼굴을 내민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다시 도로로 돌렸습니다. 햇살이 앞유리를 스치며 번졌고 그 빛 속에서 지연의 숨결이 여전히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아직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아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고요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른 꽃다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덜 마신 커피잔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다가 묘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서 이런 공간에서 매일을 버텼겠구나. 지연이 겪어왔을 외로움이 내 안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이 좀 휑하죠? 저는 익숙한데.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였을지를 가늠해보려 애썼습니다. 지연이 그렇게 조용한 집에서 홀로 이 많은 시간을 견뎠다는 사실이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오늘만큼은 이 여자를 혼자 두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하세요. 저는 거실에서 TV나 좀 보다 갈게요. 지연은 조금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그럼 네, 편하게 말해요. 재수 씨. 머리. 머리? 속삭이는 듯 작은 목소리에 저는 지연 앞으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제 손을 자신의 머리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만져주세요, 머리 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순간 몸이 얼어붙었지만 저는 뭔가에 홀린 듯 천천히 손을 움직여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머릿결이 손끝에 닿았어요. 은은하게 퍼지는 샴푸 향. 우석 씨, 네, 고마워요. 그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목소리도 손도 따뜻한 것도.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해줬거든요. 힘들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연의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저는 손을 움직이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부탁이죠. 죄송해요. 지연이 황급히 손을 내리려는 순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표정이 얼굴에 스쳤고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했어요. 저는 그렇게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가 잠드는 걸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지연의 숨소리가 완전히 고르게 변했습니다. 이제 가야 하는데. 하지만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예쁜 거지? 긴 속눈썹, 작고 오똑한 코,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고른 숨소리. 저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지연의 숨소리만이 들렸죠. 피곤했던 걸까요? 어느새 저도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침대 옆에 앉은 채로 몸이 조금씩 기울어졌어요. 잠깐만 더 보다 가자. 그렇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지연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지연의 숨소리가 제 얼굴에 닿을 정도로 지연의 침대에서 그것도 그녀 바로 옆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려 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데 지연의 손이 제 옷자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잡은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움찔하며 눈을 떴어요. 우석 씨.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른하고 졸린 목소리. 죄송해요. 제가 잠깐 졸았나 봐요. 일어서려는 순간 지연이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우석 씨.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애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 안아줘요. 저는 순간 멈춰버렸어요. 안아줘요, 우석 씨. 말이 끝남과 동시에 지연이 제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안 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재수 씨. 외로웠어요, 너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 우석 씨만 저한테 잘해줬어요. 저는 천천히 팔을 들어 지연을 안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팔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지연의 가는 허리가 제 팔에 감겼습니다. 우석 씨.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리고 제 입술에 지연의 입술이 서서히 닿았어요. 심장이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성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 씨, 어느새 호칭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제 셔츠에 손을 댔습니다. 안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은 천천히 저를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숨소리만이 가득 채운 방 안. 그렇게 서로를 강하게 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지연이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석 씨, 네, 진짜 엄청 크다. 처음 봐요. 이런 거. 갑작스러운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닌데, 한 번만 더 확인해봐도 돼요? 지연은 진심인 듯 물었고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연 씨, 괜찮겠어요? 네. 너무 괜찮아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석 씨, 응, 후회 안 하시죠?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후회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솔직히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다행이에요, 저도. 지연이 다시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근데 우석 씨, 응, 집에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새벽 3시. 소진에게서 부재중 전화 3통. 망했다. 부재중을 보는 순간 온몸이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제 팔을 잡았어요. 우석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야. 내 선택이야. 저는 서둘러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방을 채우자 우리는 서로를 마주봤어요. 지연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집에 가볼게. 나중에 얘기하자. 네, 조심히 가세요. 지연이 현관문까지 따라왔습니다. 문을 열기 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안았어요. 연락할게. 잘 자. 네. 저는 한숨을 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지연의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불이 켜진 창문. 아마 지연도 잠들지 못하고 있겠죠.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있어.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연과 함께했던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녀의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입술, 떨리던 목소리.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악셀을 밟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새벽 4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잠들었나? 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소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조용히 욕실로 향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온몸에서 지연의 향기를 지웠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어요. 소진이 뒤척였습니다. 당신? 응. 미안, 늦었어. 몇 시야?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4시 좀 넘었어. 자, 골프 재밌었어? 응. 자, 피곤할 거야. 그래. 소진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곧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넘어갔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소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밤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미안해, 소진아.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연이 더 생각났어요. 핸드폰을 꺼내 지연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들어왔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걱정했어요. 푹 쉬어요.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우석 씨. 문자를 보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볼 수 있겠네.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지연에게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7시. 소진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아침 먹어. 응. 고마워.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소진은 어젯밤 일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쉽게 거짓말이 통한다는 게. 당신 오늘 일찍 들어와? 응. 일찍 들어올게. 그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 평범한 대화. 평범한 아침.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뿐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생각났어요. 어둠 속에서 느껴졌던 지연의 체온.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 제 품에 안겼던 그 순간. 숟가락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 괜찮아? 얼굴이 좀 붉은데? 응? 아니, 괜찮아. 저는 급히 물을 마셨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소진은 저를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여자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지연뿐이었어요. 오늘 복귀한다고 했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평소처럼 재수 씨라고 불러야 할까?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하지만 설렘은 감출 수 없었어요.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미소가 지어져 있었어요.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8시 반. 민원과 사무실로 들어가니 아직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과장님 일찍 오셨네요? 김주임이 인사했습니다. 응. 일찍 일어나서.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탈게. 저는 자판기로 가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커피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이제 출근했겠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 문화체육과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앞둔 소년처럼. 47살 유부남이 이렇게 설레고 있었습니다. 9시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라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지연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슬랙스 차림. 지연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연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고 저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 우석 씨. 작은 목소리로 지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재수 씨. 복귀하셨네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어색한 대화. 하지만 눈빛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 속에서 어젯밤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떨리던 그녀. 제 품에 안겼던 순간. 안 돼. 여기서. 저는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감사해요. 우석 씨 덕분이에요. 그 말을 하는 지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럼 업무 파이팅 하세요. 네. 저는 지연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지연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다시 마주쳤고 지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또 뛰었어요. 어떡하지? 이거. 저는 급히 고개를 돌리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글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아까 복도에서 마주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의 얼굴, 붉어졌던 그녀의 볼, 떨리던 목소리, 마지막에 지어 보였던 그 미소. 과장님. 네. 저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주임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3번이나 불렀는데요. 괜찮으세요? 아, 미안.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 요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복도. 혹시 지연을 만날까 하는 기대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벌써 먹었나?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트레이를 들고 반찬을 담는데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지연이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연이 작게 미소 지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지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 눈에 띄지 않는 곳.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덕분에. 다행이에요. 우석 씨. 네. 어젯밤. 지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꿈 아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 아니에요. 지연이 수줍게 웃었고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예쁘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지연을 힐끔거렸어요. 작은 입으로 조심스럽게 밥을 먹는 모습, 가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우석 씨. 네. 자꾸 보시면 부끄러워요. 미안해요. 예뻐서. 아니에요. 저도 자꾸 보게 돼요. 지연도 수줍게 웃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과 저는 회사에서 자주 마주쳤고 매일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직원들 눈에는 여전히 과장님이 재수 씨를 챙겨주는 것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설렜고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있을 때면 짧게나마 손을 잡았어요. 퇴근 후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저녁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저는 소진에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의가 있다고, 야근을 해야 한다고. 지연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 갔고, 그곳에서 우리는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들키지 않을까?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집에 들어서니 소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응. 왜 그래? 어디 아파? 소진이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소진아, 무슨 일 있어? 여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소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병원 다녀왔어. 병원? 왜? 어디 아파? 지난주부터 좀 이상해서 검진 받았는데.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갑상선암이래.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다행히 초기래. 수술하면 완치 가능하대. 의사 선생님이 걱정 안 해도 된대.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 소진이 웃으려 했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무섭더라. 암이잖아. 소진아.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을 거야. 초기라며. 응. 괜찮을 거야. 소진이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당신 옆에 있어줄 거지? 당연하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연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내가 이 지경이 될 동안 저는 다른 여자와 나 뭐 한 거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소진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지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미안해. 소진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 일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를, 믿고 의지하던 아내를. 다음 날 아침, 소진이 일어나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괜찮아?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수술 전까지는 일상생활 해도 된대. 그래도 당신 오늘 주말인데 어디가? 아니, 집에 있을게. 정말? 소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제가 주말에도 자주 나갔거든요. 응. 오늘은 같이 있고 싶어. 고마워. 소진이 작게 미소 지었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진과 함께 있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끝내야 해. 지연과.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끝내야 한다는 걸. 소진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하지만 가슴은 달랐습니다. 지연을 생각하면 여전히 심장이 뛰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후회할 거야. 분명.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니까. 일요일 저녁.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우석 씨.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응. 우석 씨,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연 씨. 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무겁게 느껴졌어요. 무슨 얘기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 알고 있었겠죠. 무슨 얘기인지. 내일 퇴근하고 봐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가슴은 계속 아팠습니다. 월요일.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계만 쳐다봤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지연과 마주쳤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퇴근하고 봐요. 네. 지연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오후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무슨 말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았어요. 끝내자고,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지연의 얼굴을 보면서
그녀의 눈물을 보면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소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연을 위해서도. 이런 관계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테니까.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우석 씨, 지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연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진 언니가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소문 들었어요. 갑상선암이시라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를 미안해요. 정말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괜찮아요, 우석 씨. 언니, 잘 돌봐주세요. 지연 씨, 고마웠어요. 그 말에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제 뒤를 따라왔어요. 우석 씨, 후회 하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 지연을 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 하지만 여전히 예뻤어요. 후회는 안 해요. 단 한순간도. 저도요. 지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이네요. 안녕히 가세요. 지연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그녀.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작은 뒷모습. 까지 마.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지연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차에 올라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 아픈 거지? 후회했습니다. 만나지 말걸. 사랑하지 말걸. 하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연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 설레던 시간들, 행복했던 기억들, 그 모든 게 진짜였으니까. 미안해, 지연아. 그리고 고마워.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소진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소진의 수술을 준비하며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고 검사를 함께 받고 손을 잡아줬어요. 고마워. 당신, 당연한 거지. 나,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있잖아. 소진을 안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지연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지연과 마주칠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끔 시선이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수술날, 수술실 앞에서 소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당신, 기다려줄 거지? 당연하지. 여기 있을게. 소진이 수술실로 들어갔고 저는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 시간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을 뻔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지연과의 시간이 틀렸지만 진심이었다는 걸.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히 깨끗하게 제거됐습니다. 잘 회복하시면 될 거예요.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진이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소진은 완전히 회복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지연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좋은 사람 만났을까?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지연을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그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수척하지 않았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우석 씨, 재수 씨, 언니, 완전히 회복하셨다면서요? 응, 다행이에요. 지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그 아픈 미소가 아니라 담담한 미소였어요. 우석 씨도 건강하세요. 네, 재수 씨도요. 우리는 그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을까? 후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을 떠나보낸 것. 하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소진을 선택한 것. 사람이란 게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것. 그게 틀렸다는 것도 알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아는 것.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소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겠죠. 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이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진심이었지만 끝내야 했던 그런 이야기.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이었던 씁쓸한 이야기.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